지금부터 2월 26일 화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룩셀룩. 안녕하세요. 조선왕조 실룩셀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 잘 아시나요? 전 중고등학생 때 주입식으로 배운 역사가 너무 재미가 없어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아예 관심을 뚝 끊었었는데요. 최근 우연히 조선시대 때 일화에 관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뒤 역사가 처음으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재미를 알려주어 역사에 관심 없던 저 같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왕조 실룩셀룩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역사 속 알지 못했던 재밌는 뒷내용을 풀어주고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조선왕조 실룩셀룩 시작합니다.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담아주면서도 다른 손은 가르고 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했죠. 아픈 내 목소리에 입 맞춰주면서도 시선 끝엔 내가 있지를 않네.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멀어지는 찬란한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
소리치기. 기록 덕후인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500년 왕조의 역사를 담은 책 조선왕조실록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관입니다.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카리스마 넘치던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도 사관을 두려워했는데요.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걱정하며 달려오는 신하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다름이 아닌 사관에게 말하지 말라 였죠. 하지만 사관 민인생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종이 사관에게는 말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머리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후에는 기양을 갔다고 하네요. 예를 갖추지 않고 엿들었다라는 제목으로요. 태종은 민인생이 얼마나 지겨웠으면 민인생이 기양을 가고 10년이 넘도록 민인생을 험담하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실록에 박제되었어요. 이렇게 사관들은 별의 별 내용을 다 적는 왕 전용 디스패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조선시대에 어떻게 왕에 대한 모든 것을 사관이 다 적을 수 있던 걸까요? 우선 사관들이 작성한 자료는 실록의 기본인 사초라고 불립니다. 왕에 관한 것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던 사건 사고, 그리고 날씨나 기이한 일까지 모두 기록돼요. 제가 예상하기에 임금 한 명에 약 2명, 3명 정도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임금 한 명에게 붙는 사관은 모두 6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그 60명의 사관 중 8명은 전임 사관으로 파워가 굉장히 센 사관들이었습니다. 업무 강도도 상당했는데요. 24시간 교대 근무로 정말 디스패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왕들은 이러한 사관의 집착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될까 눈치를 상당히 봤다고 하는데요. 어진 왕으로 유명한 세종은 형, 양녕대군을 욕하는 신하들의 상소를 다 불질러 버리라고 했다가 사관의 눈치를 보고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관은 낮은 벼슬이지만 왕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적은 기록이 역사가 된다는 자부심에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다고 하네요. 사관은 흠 없는 집안에서 자란 엘리트여야 가능하였고 나이가 어린 막 임명이 된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전임 사관의 추천을 받아야 사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산군 때는 5년 동안 사관을 뽑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관은 주기적으로 사초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나 인물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담은 사초는 혹시 모를 유출을 위해 집안에 숨겨두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대 임금의 실록은 후대 왕이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때 익명으로 제출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네요. 실록이 완성되면 사초는 개천에 물로 씻어 없앱니다. 사관들이 눈치를 보며 쓰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 외에도 당시엔 종이가 매우 귀해 종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록을 보려고 한 왕들도 물론 있는데요. 우리의 세종대왕도 실록을 보려 했으나 황희에게 빠꾸를 먹고 돌아갔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하지만 결국 사초를 보게 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사패왕 연산군인데요. 어느 날 연산군에게 신하 이극돈이 찾아와 고자질을 합니다. 이일손이라는 사관이 연산군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욕하는 글을 썼다라고 말이죠. 이 말에 빡돈 연산군은 사초를 읽고 김일손을 능지처참해버립니다. 이것도 모자라 관련 인물들을 싹 다 사형, 유배, 좌천을 시켜버렸죠. 이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였습니다. 역대급 사패왕 맞네요. 조선을 다스렸던 왕은 모두 27명입니다. 그중 25명의 왕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지 않은 왕은 바로 고종과 순종입니다. 고종과 순종은 일본에 의해 쓰여진 기록들로 왜곡으로 점철된 객관성 제로의 실록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위대한 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뒤에는 이름 없는 사관들의 피땀 눈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생해준 수백 명의 사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르겠지만 널 알게 된 그날부터 내겐 이상한 일들 투성이야. 내가 슬픈 생각할 땐 그때마다 너나 숨쉬어. 너와 같이 걸을 때면 신발끈이 자꾸 부러지는 건 뭐야. 기억을 잃은 걸까? 우리 둘이 과거 혹은 미래 다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 그건 말이야.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좀 더 지나보면 알 거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 love. 날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 love. 괴물 같은 이 현실들이 점점 덩치를 불려날 덮쳐올 것 같지만 별일 아냐. 내 뒤에 숨어 슬픔에 관한 면역력은 내가 대세. 그나대로 살면 못해. 그냥 감정이 익숙해. 우리 사랑했었거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을 잃은 걸까? 우리 둘이 과거 혹은 미래에 다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진짜야. You must.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좀 더 지나보면 알 거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이름조차 없어져버린 전에다는 별에서 잃어버린 너를 찾아 긴 여행을 온 기분. 가능한 건 머리 아닌 마음이야. 내가 먼저 널 알아봐 다행이야. 너는 나여야 해.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넌 날 전부가 돼버렸으니까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 love. 널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 love. 역사 드라마 추천. 세종대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한글을 배우며 수차례 듣는 이름이죠. 한글을 만든 조선의 왕이자 성군이며 늘 인자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초등학교나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 책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를 상징하죠. 하지만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세종대왕, 즉 이도가 욕설을 자주 사용하며 서민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색다른 세종대왕의 모습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추리극으로 한글 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집현전 학자들의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스토리가 극 초반 줄을 이룹니다. 세종대왕 이도를 중심으로 한 한글 창제파와 이에 맞선 정도전의 핏줄 정기준의 대결이죠. 밀본이라는 이름의 반대 조직이 형성돼 이도를 압박합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죽음이 바로 그 압박 중 하나죠. 이 드라마는 집현전 학자들을 살인하는 이유부터 살인을 저지르는 집단의 수장 정기준이 누구인지까지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드라마를 처음 보는 시청자들이 집중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이도와의 팽팽한 대립과 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면 이미 극중에서 숨겨둔 비밀들을 안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이 드라마를 다시 보는 시청자들이 집중할 만한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재발견, 이도의 고뇌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글이라는 언어 매개체를 통해 세종이 겪는 내면의 갈등을 깊게 들여다봅니다. 위대한 왕이라는 환상이 아닌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이도를 들여다보죠. 한글이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끊임없이 궁리하고 왕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죠.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명대사가 참 많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이도가 끊임없이 부딪혔던 논리적인 모순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모두 대사로 표현되죠. 우연히 하게 된 정기준과의 끝장 토론이나 대신들과의 논의가 모두 그러한 과정의 일부죠. 가장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무엇보다 강채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씬입니다.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논리적 모순에 부딪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이도를 강채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랄까요? 왕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답을 노비인 강채윤이 온몸으로 격렬하게 울고 소리치며 전달합니다. 그 장면은 정말 희열이 느껴졌죠.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대사와 연출, 연기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대박 드라마입니다. 김영현, 박상현 작가는 드라마 대장금, 선덕여왕, 로열 패밀리 등을 거쳐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고뇌를 대사 곳곳에 담았습니다. 배우 한석규는 틀에 박히지 않은 세종대왕의 모습으로 시청자들 앞에 섰죠. 한글 창제의 고뇌를 담은 뿌리 깊은 나무, 한번 봐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2부 역사 드라마 추천 마무리하도록 하며 OST 말하지 않아도 듣고 가실게요. 난 잊은 줄 알았죠. 그대와 함께한 기억들 아직 내 아픈 가슴에 남아 날 또 원망했지만 널 다시 본 순간에 내 시린 가슴에 눈물만 흘러 널 잊지 못하고 너만을 그리는 바보 같은 이 못난 내 사랑 알고 있나요 내 두 눈이 말하는 나의 사랑을 그대는 아나요 다가서지 못한 채 멀리서 그댈 바라보는 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떠나지 말아요 내 모든 사랑은 너란 걸 알아 널 잊지 못하고 너만을 그리는 바보 같은 이 못난 내 사랑아 날 기억해 알고 있나요 내 두 눈이 말하는 나의 사랑을 그대는 아나요 다가서지 못
역사 일화를 소개하고 역사 드라마를 추천하는 조선왕조 실록슬록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욱 재밌는 역사 일화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들으신 조선왕조 실록슬록 제작 및 진행의 김유민, 기술의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